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대장동 부부의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는 사연이고요. 내용을 좀 키워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40대 초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향후 한 7, 8년 내에 자산을 2배로 불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이 자산 증식의 중요한 시점인데 하여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연소득은 세후 1억 6천, 분당구 대장동 34평 한 채 탑층, 현재 시세가 12억, 상한가는 23년 13억 2천까지 찍었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3억 5천, 신용대출이 한 5천이 있으니까 4억 정도가 빠지면 현재 시세에서 비과세가 되니까요. 지금 12억까지는 한 8억 정도의 순자산으로 보여지고요. 저축은 연 7천, 회사가 반포하고 노년에 있고요. 자녀는 현재 없으나 올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서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대장동에 입주한 2년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며 피로가 쌓여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으로 입주한 아파트였고 주변 자연환경과 깨끗한 택지 환경, 신축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나 하루 2시간 반, 3시간의 출퇴근 생활이 쌓이다 보니 심신은 지치고 과연 이 집이 미래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앞으로 판교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3호선 기대감도 있어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판교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맞는데 대장동과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요. 3호선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감이죠. 기대감만으로 주택가격이 일부 오를 수는 있으나 거기엔 또 한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사 생활의 끝도 보이기 시작하고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하루빨리 노후 준비와 함께 회사 생활과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늦기 전에 시도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여러 방면으로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닥분님 영상들과 카페의 글들에서 힌트를 얻어 몇 가지 옵션들을 생각해 보았으니 고견 주시면 저희 부부의 앞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고요. 일단 부동산 투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부부가 원하는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꿈을 꾸지는 마시고요. 요걸 지금부터 조금씩 실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한 축과 사업의 한 축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장동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대장동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판교하고요. 분당 왼쪽 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판교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대장동도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게 크게 커플링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이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지는 장점은 신축의 아파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지구로 개발했기 때문에 쾌적하다 이런 부분이지, 사실 이게 판교 역세권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장동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별개 시장으로 저는 봐야 된다.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목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목표가 보면 전 목표에 맞게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한 7, 8년 내에 자산을 2배 불리는 거예요. 2배. 그죠? 자산을 2배 불리는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7, 8년 내라는 기간도 사실 짧지가 않죠. 요 정도 기간을 자산을 2배 불리는 거는 지역 선정만 잘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나열하신 옵션들을 보면은 목표의 자산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첫 번째 해드리고 싶고요. 생각하시는 옵션이 이거예요. 대장동 집을 전세로 임대를 주고 나는 또 이제 서울에 전세로 가는 겁니다. 여기 전세 시세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니까 뭐 요걸로 이제 서울에 전세를 다시 사는 거죠. 그 시세를 보다가 대장동의 매도가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고 서울로 갈아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대장동만 시세가 올라주고 그때까지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주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죠. 서울도 외곽지를 가려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지역을 갈 건데 그런 지역들이 사실 더 많이 오르죠. 대장동이 조금 오르고 그런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제가 갈아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대장동이 더 많이 올라주긴 좀 한계가 있다. 즉 결론은 이 선택지로 옵션 1으로 향후 7, 8년 내 자산을 2배 불리는 거는 사실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옵션 2에 보면 역시 대장동을 전세를 주고요. 서울에 월세로 살면서 서울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 월세가 한 1억에 한 250 정도 하고 전세금과 추가 대출로 한 투자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쓰겠다. 투자 위치로는 개인적으로는 개포 4구역이 좋으나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짧은 마천, 서계동, 금호 16구역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알아봤을 때 흑석, 한강, 현대도 끌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흑석,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 사게 되면 대장동의 양도 차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한강, 현대가 그럼 갈아타겠죠? 한강, 현대는 사실 현대 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자산과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근데 얘는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7, 8년 내에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2배 불리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 중에서 개포 4구역은 사실 너무 예정지이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많은 투자금을 묶이는 건 맞지가 않고,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금호 16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관리처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한 60일 정도 지나면 관리처분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1주택이 있고 금호 16구역에 입주권을 사게 됐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선택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다 이제 금호 16구역을 입주를 하고 비과세 기간을 종전주택 대장동을 길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길게 끌고 갈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대장동의 집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사실은 2배로 불어난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죠? 금호 16구역의 미래 가격을 보면 되는데 금호 16구역의 그 주변 가격, 금호동의 가격이 한 15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대장동의 아파트도 한 12억 내외 정도 하는데, 물론 이제 신축이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2배로 불리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옵션 3도 보면은 대장동에 집을 매도를 하고 이제 서울을 매수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집을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갈아타기로는 옥수 삼성이나 마포 공덕이죠. 근데 옥수 삼성과 마포 공덕도 금호동의 아파트의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잘 해야 한 1.5배 정도 불리는 선택지가 될 것 같지 자산을 2배 불리는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대부분 어떤 의견을 줄 때 여기 보면 옵션 1하고 2를 보면 대장동 집을 전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장동 집을 팔기가 싫은 거죠. 그죠? 그리고 옵션 3를 보면 그제서야 대장동의 집을 매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대장동의 집을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보유하고 전세 주고 난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생각이 내 자산을 2배로 불리는 걸 좀 방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면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지를 더 높여야지만 자산이 2배가 불어날 겁니다. 현재 12억에서 13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주택을 내가 샀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24억에서 한 26억 정도 되는 데는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주택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개포 4동은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구역이죠. 그래서 예정지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좀 상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 36,000명 가까이 몰렸어요. 경쟁률로 보면은 440대 1 정도 됩니다. 59A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 모집하는데 3,000명이 이렇게 몰리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분양가가 여기가 25평에 한 17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 17억짜리가 입주 시점에는 한 27억 정도 될 것 같다. 뭐 주변 시세나 이 신축의 프리미엄을 봤을 때, 그럼 시세 차익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로또 1등이 당첨돼도 이제 10억 정도를 버는 건데, 거의 로또 1등과 같고, 로또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이런 메이플 자이를 왜 얘기했냐라고 하면 뭐 청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급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2배 불리는 거잖아요. 현재 12억에서 13억을 24억에서 26억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적어도 요와 비슷한 급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2배 불리려고 하면. 그죠? 메이플 자이가 반포는 아니고 잠원동입니다. 잠원동. 이제 반포동은 요 왼쪽이죠. 근데 반포라고 하는 지역과 반포하고 이제 잠원을 이제 같이 보면, 물론 이제 따로 봐야 되긴 하겠으나, 이제 한강이 보이는 지역과 한강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 가격 차이가 거의 10억씩 나기 때문에. 한강이 잘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단지는 현재 평당가가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근데 요게 저는 요 위쪽이 이제 1, 2, 4주구거든요. 1, 2, 4주가 입주를 하면 저는 한 2억 가까이 갈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 뭐 메이플 자이도 한강이 뭐 보이는 세대가 있겠으나 대부분 일반 분양한 건 한강이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평수가 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평당 1억 5천이라기보다는 현재는 평당 한 1억 정도로 시장에 컨센서스는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저는 향후에는 한 1억 5천까지는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포나 잠원을 가기에는 나의 가처분 소득이나 현재 자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이 있죠. 요 아래 이제 방배동 지역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방배동의 아파트를 보면은 현재는 1억을 하지 않아요. 평당가가 1억을 하지 않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는 1억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논리로. 바로 위에 반포 잠원이 이 정도 시세를 하고요.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이 갈 것이다. 근데 이게 기간이 7, 8년 뒤가 아니라요. 저는 한 4, 5년 뒤에도 평당 1억이 간다라고 봅니다. 신축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쪽으로 상향을 하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매물을 하나 갖고 온 겁니다. 특정 구역에. 여기가 이제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인데, 여기에 작은 빌라 매매가가 한 12억 정도 하죠. 12억. 권리가가 한 29억 정도 하고요. 주담대를 받는다라고 하면 6억 정도 받고, 자기 현금은 한 6억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내 집을 팔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아까 8억 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8억 정도.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득도 나는 세후로 거의 한 1억 한 6천 정도 됐고, 저축도 7천 정도 하시는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뭐 권리가액이 한 3억이 좀 안 되니까, 저번 분양가가 7억이 넘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총 매입가가 우리가 한 17억 정도에 여기를 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방배동을 예시로 든 건데, 여기가 이제 방배동에 25평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당 1억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래가가. 그럼 여기는 입주 시점에는 한 25억에서 한 26억 정도 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자산이 한 13억 정도 내외에 있으니까 요 선택지가 이제 자산을 2배 불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간도 7, 8년이 아니라 뭐 한 5, 6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이런 확실한 구역으로 가야지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나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을 수도 있으면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급지가 좋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방배동을 예시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방배동도 보면 속도가 빠른 구역도 있지만 속도가 좀 느린 구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15구역이지 않습니까? 15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이 났어요. 조합 설립이 나서 사실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구역들도 잘 보시면은 빌라는 사실 실거주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15구역 내에 있는 구역을 봤을 때 나홀로 아파트가 존재를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한 25평짜리 매매가가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향후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 25평 아파트이긴 하겠으나 얘는 33평 이상을 충분히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합원 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나는 방배 한 15구역에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평당 한 1억 정도가 갈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33평이면은 뭐 33억에서 많게는 한 36억의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럼 자산을 내가 2배 불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 가까이 불리게 되는 선택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제 투자 기간은 좀 더 길어지게 되겠죠. 뭐 7, 8년 뭐 제가 말씀드린 입주권 같은 경우 5, 6년이 아니라 얘는 7, 8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을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불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현재 한 12억까지 주택이 수렴이 됐는데 향후에 선택할 주택들은 12억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비과세 구간이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주택을 매수할 때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40대 중반이고요. 맞벌이 부부예요. 연소득은 세후로 1억 6천. 굉장히 높죠. 자녀가 없고 저축도 막 7천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장동에 34평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이고 매도시 담보대출을 상환하면은 8억의 한 순자산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사는 반포 노년인데 출퇴근을 거의 3시간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에 계속 거주하는 게 좀 맞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를 보면 향후에 한 7, 8년 내에 자산을 2배 불리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셨었는데 1번, 2번, 3번 모두 제가 봤을 때는 7, 8년 내에 자산을 2배 불릴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대장동을 매도를 해라. 그리고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해라.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거는 기간이 길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길면 힘드니까. 최대한 5, 6년 정도. 5, 6년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1급지에 입주권을 사야 된다. 1급지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뭐 금호 16구역 같은 2급지의 입주권이 아니라 1급지의 입주권만 사면 본인 자산을 2배로 불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니다, 나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주하고 투자로 같이 하는데 좀 더 투자 기간은 길어졌을 때 1급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자산이 2배가 아니라 3배도 불어날 것이다. 입주권은 2배가 불어나고.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현재 순자산이 8억 이상이 있고 세후소득이 1억 6천이기 때문에 자산을 2배, 3배 불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